안녕하세요. 오늘은 깡통전세 2탄. 3년 전에 제가 깡통전세 때문에 싸움났던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경험담 얘기에 앞서 깡통전세의 배경을 잠깐 설명할게요. 한동안 신축 빌라 오피스텔 분양할 때 집 사는 분들이 담보대출을 신용대출까지, 그러니까 그 이자 높은 마이너스 대출까지 끌어모아서 집 사는 게 비일비재했거든요. 이렇게 영끌해서 잘 버티면 괜찮은데 얼마 못 가서 이자 감당은 안 되고 막상 팔려니 분양가가 워낙 비쌌으니까 팔아도 내가 산 돈은 다 못 건지고 손해보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깡통전세 타깃이 됩니다. 실제 매도인이 2억에 판다면 매매계약서는 2억 5천으로 업계약서 쓰고 동일 금액 2억 5천으로 전세 놓고 5천만 원 차액을 컨설팅이 벌어가요. 이 돈잔치의 물주는 전세입자죠. 전적으로. 세입자 돈으로 매도인 2억 가져가고 컨설팅 5천 벌어가는 구조니까요. 매도인은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되면 손해보고 팔고 업계약서 써주고 털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부동산 컨설팅에서 돈 안 들이고 한 건 하면 몇 천만 원씩 떨어지니까 소유권 이전해 올 명의자를 혈안이 돼서 찾아요. 없으면 컨설팅 직원들 많겠다. 직원들 이름으로 몇 개씩 소유권 가져오고요. 그래서 돈 한 푼 없이 한 사람이 몇백 채 소유할 수 있는 빌라 왕이 탄생한 거예요. 근데 보통의 동네 부동산들은 깡통 전세를 중개하지 않아요. 세입자들과 이웃으로 얼굴을 계속 마주치기 때문에 향후 문제되는 중개는 할 수가 없어요. 본론으로 3년 전의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동네에 있는 주거용 오피였는데 전화로 매물 접수를 했어요. 매도인은 의정부 쪽에서 일을 하시고 최근까지 여기 살다가 동거인과 문제가 생겨서 살림까지 다 정리하고 집을 비우셨어요. 그리고 금전적인 것까지 해결되면 완전히 정리가 되는 걸로 합의하셨는데 문제는 이 집을 팔아야 금전적인 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달라고 하셨는데 오피는 취득세도 주택보다 5배 가까이 비쌌기 때문에 주택등기보다는 거래가 상대적으로 훨씬 적었어요. 거의 매수를 기피했다고 보는 게 더 맞을 거예요. 사정은 급하신데 멀리 계시고 제가 컨설팅도 아니라서 그런 중개는 할 수 없고 그러다가 아는 부동산에서 자기가 아는 컨설팅이 있는데 그럼 컨설팅이라도 소개해 주라고 해서 고객께 설명드렸어요. 컨설팅에 관해 설명드리고 저는 이 계약에 관여할 수도 책임도 지지 못한다고 했죠. 그랬더니 급한 건 자기니까 그럼 소개라도 해달래요. 그래서 저도 계약 진행하는 컨설팅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처음에 의뢰하신 게 저였으니까 계약할 때 같이 가서 진행 상황을 봐드리겠다고 해서 그 컨설팅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 컨설팅이 부천에 있었는데 매도인은 의정부에서 일하다 중간에 오셨고 저도 이 컨설팅을 소개했던 중간 부동산 부장님과 만나서 같이 갔어요. 이 부장님도 이 컨설팅을 본 적이 없대요. 통화만 몇 번 한 사이라 일을 어떻게 하는지도 좀 볼 겸 해서 같이 간 거예요. 고객과 밖에서 만나서 같이 들어갔는데 60대 초반의 여성 직원이 한 분 계셨고 보통 실장님이라고 하죠. 그리고 20대 중반 정도의 남자, 40대 초반 정도의 남자 이렇게 세 분이 있었어요. 매매가는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고 전세는 누구와 얼마에 쓰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갔어요. 어차피 매수인이 전세를 놓는 거라 전세는 누구와 얼마에 쓰는지 매도인과 상관이 없고 집한 금액만 받으시면 되는 거였으니까. 들어갔는데 매수인 와 있고 전세 계약할 젊은 신혼부부가 이미 한쪽 자리에 앉아 있었고 거기 직원이 대놓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지만 안심보증에 가입하면 전세금 나중에 반환 받는데 문제 없다고. 이렇게요. 이제 매매계약서만 출력해서 계약서 도장만 찍으면 되는데 중개사가 없고 그 실장님이 계약서 출력해서 대충 설명하더니 매도인에게 도장을 찍으래요. 제가 옆에서 봤더니 계약서 달랑 2장 출력해서 부동산 이름 직인도 없이 매도 매수 쌍방만 서명 날인하라는 거예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이런 것도 없어요. 쌍방이 있으니까 나중에 법적인 문제 생겨도 부동산은 아는 바가 없다. 둘이 책임져라 이거죠. 매수인은 컨설팅과 한통속이고 매도인은 이런 부동산 계약에 관한 건 잘 모르시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가 보다 하는 표정이었거든요. 순간 따라오길 잘했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나섰죠. 여기 사장님은 어디 계세요? 중개사님은 없으세요? 했더니 당황한 표정의 직원들.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무슨 2억짜리 계약서를 중개업자 직인도 없이 쌍방으로 씁니까? 쌍방 계약한다고 전 사전에 들은 바가 없어요. 했더니 그 실장 왈,
저희 원래 계약 이렇게 하는데요.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를 해요. 돈을 적게 받는 것도 아닌데 성의 없이 달랑 두 장 출력해서 이게 무슨 계약입니까? 그리고 중개사도 없이 직원들이 이렇게 계약서 써도 되는 거예요? 이랬더니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했는지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밖에 나가서 통화하고 깨톡하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요. 그래서 지금 바쁜 분 앉혀놓고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대표님이랑 깨톡으로 대화하고 있다고 조금만 기다려달래요. 이 대표는 나타나지도 않고 깨톡으로 계속 코치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가장 새파란 남직원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이렇게 계약서 쓴다고 해서 잘못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세요? 굳이 부동산 직인이 들어가야 할 이유가 있나요? 아, 진짜 개빡침. 새파란 게 돈맛을 보더니 세상이 다 맑고 파란 하늘로 보이나?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 부동산에서 중개한 거니까 당연히 이 부동산 직인이 들어가야지. 무슨 이유가 더 필요합니까?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그쪽 분이 어떻게 장담해요? 잘못될 이유가 없으니까 부동산 직인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근데 굳이 쌍방으로 쓰려는 이유가 뭔데요? 제가 언성이 높아지니까 같이 갔던 부장님이 말리시고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고객께 물었어요. 사모님, 이렇게 중개업자도 없이 이 큰 금액을 쌍방으로 계약을 진행하겠다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고요. 결정은 사모님이 하셔야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했더니 매도인이 이 상황을 다 봤잖아요. 저 이 계약 못할 것 같아요. 쌍방 계약서라는 말 듣지도 못했고요. 찝찝해요. 계약 안 할래요. 이러고 일어섰더니 그제서야 실장이 부동산 직인 넣어서 써드릴게요. 이러는 거예요. 중개사도 없는데 실장이? 우리의 매도인 드디어 여기서 벌어?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해준다고 하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걸 왜 이제 와서 인심 쓰는 척 해준다고 하는데요? 사람 간 보는 것도 아니고 기분 나빠서 이 계약 안 할래요. 그리고 확 문을 박차고 나와버렸어요. 중간에 소개한 부장님께는 이렇게 돼서 미안하다고 했고 그 부장님도 이렇게 진행되는 줄 몰랐다고 되려 미안하다 하시고 고객께도 죄송하다고 했죠.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정상적인 계약을 진행해보겠다고 했더니 고객이 알았다고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정상적인 매수자를 만나 지극히 정상적인 계약을 했어요, 제가. 제가 살다 보니 모든 사고는 우연히 일어나지 않아요. 쿵 짝이 맞아 떨어져서 발생하더라고요. 제발 팔리기만 해라. 조금이라도 더 건지자. 어차피 거의 은행빚이라 난 팔고 나가면 그만이야. 하는 매도인. 신혼집인데 누가 봐도 뿔리지 않게 무조건 신축 전세로 들어가야지. 매매 시세보다 비싸면 어때? 어차피 전세 보증도 해준다는데 나중에 은행에서 회수하겠지. 하는 전세입자. 하나만 걸려라. 한 건 하면 최하 3천에서 5천만 원 넘는 장사인데 세상이 온통 돈밭으로 보이는 하이에나 같은 컨설팅. 우린 매매 시세 이런 거 전혀 상관없어요. 공시가격이나 기준시가에 곱하기 한 번만 하면 전세 감정가 바로 나와. 전세가의 80%까지 대출해드려요. 물론 전세금 보증도 해드려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보험 들어놓으면요. 하는 모든 시중은행들 이 쿵짝에서 하나만 어그러져도 지금의 이런 깡통전세 대란이 여기까지 오지 않죠. 정부 정책도 중요하지만 우선 소비자가 똑똑해야 해요. 최근에 뉴스에 다른 사례 보니까 대출도 있는데 주변 시세보다 싸고 계약할 때 부동산에서 괜찮다고 했고 집주인도 자기 자산가라고 큰 소리 치길래 믿고 계약했대요. 등기부에 대출이 있는 거 봤고 주변보다 싼 거 알았고 알 거 다 알고 중개업자와 건물주가 괜찮다니까 믿고 계약했다? 이런 분들 순수한 피해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신 제대로 박힌 중개업자들은 그런 집 중개 안 해요. 그런 물건 버립니다. 다른 소비자들은 싼 거 몰라서 싫어서 계약 안 했을까요? 어떤 분들은 위험성이 있다고 들어가지 말래도 들어가요. 제발 옆에서 제 아무리 쿵을 해도 짝을 맞추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현명하시면 돼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